특별히 제가 외부에서 오래전부터 존경해오던 분, 그리고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계신 분 중에서 빅5입니다. 나라에서 무장한 경호원 2명을 의무적으로 붙여서 그 동선을 전부 다 요인 경호에 해당하는 경호를 해주시고, 지금은 그 경호원들이 증강이 돼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최소한 서너 명이 더 붙어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이력과 함께 안찬일 박사님 스스로가 이 남한에 내려와서 살면서 본 안찬일 박사님이 본 세상, 또 안 박사님이 생각하는 남북관계, 그 다음에 앞전에 기조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누리는 지금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월남 폐망하기 직전, 아프가니스탄 몰락하기 직전에 지금 형상을 그냥 여야 없이 그냥 그 아주 이 마주보는 전차가 달리는 것 같이,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광화문을 통과해서 왔는데 오늘도 뭐 여전히 그 무대 설치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여기에서는 저는 생산이나 창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 세계 북한 연구소장 센터장을 거쳐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찬일 박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를 네. 아니 나오세요. 제가 그냥 추가해서 한 가지. 우리 저 안찬일 박사님은 제가 10년 이상 전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내 같이 공동 창립 대표로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11년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족해서 고문으로 물러나 있고 여전히 상임대표를 하시다가 지금 상임의장으로 공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성실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그 북한 탈북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래 북한 세계인 센터인가 거기에 그 총재로 계시죠. 그래서 각별히 그 애정을 갖고 있으신 분인데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구준묵이 제가 모시고 왔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씀대로 이 안 박사님과 우리 서창환님의 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나라 일을 하는 중책을 맡은 어떤 사명자로서의 어떤 그런 아주 차원이 높은 곳에서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안 박사님은 이미 오픈해서 30만 구독자가 넘어서 그걸로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분인데, 온전하게 그 후배, 탈북한 강철환이라는 그 후배한테 그 계정을 그대로 다 그냥 값없이 그냥 가감없이 넘겨주고, 지금 이제 편안하게 학자로서 또 선비로서 또 이 사회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이 시대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해안을 가지지 않으셨나. 이게 북한에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서 넘어오는 거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탈북자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터뷰 속에서 넘어오기는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안 박사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진으로 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잠깐 이쪽으로. 그냥 시간 관계상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 대한민국 탈북자 중에서 북한학 박사 1호를 이제 하기로 하셨고요. 다음. 이게 지금 안 박사에 관한 안찬일 치면은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지금 자료입니다. 들어가면은 세계 속의 한국인, 그래서 북한
총연맹 안찬일 총재의 인생 역전서부터 이게 귀순 콜롬비아 대학에 초빙받은 북한학 교수로 이렇게 다음. 김정은의 후계 교대 펼치려면 대외적으로 평화 공세가 필요한데 남한도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대화의 기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고의 형태로 저희가 그냥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15분 정도 하시면 딱 좋겠고요. 질의응답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제 Q&A.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수종환 우리 고문님께서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인복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상당히 인복이 좀 많아서 우리 수종환 고문님을 흥사단 활동할 때부터 제가 모시고 다녔고 그때 또 박세일 교수님과 우리 서정환 고문님은 서울대 아마 동기 동창이시니까. 네, 제가 3년 선배. 선배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쭉 이끌어 주셨는데 특별히 아마 우리 서정환 고문님의 사모님이 또 안씨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핏줄처럼 생각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오늘 이렇게 뵙게 된 우리 최상겸 고문님, 또 진종호 총재님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우리 구 기자님께서 좀 과분한 소개를 하셨지만 최근에 언론에 보면 이제 태용호, 박상학, 안찬일, 김성민을 북한이 이제 다시 암살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서 이제 경호가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태용호는 국회의원이니까 요즘 최근에 제주 4.3 사건 발언하니까 북한이 죽이겠다. 박상학은 또 삐라를 뿌리니까 죽이겠다. 김성민 대표와 저는 김성민 대표는 이제 자유북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또 아픈 거고, 제가 13년 전부터 경호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니까 이제 언론을 많이 타니까 북한이 그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암살 대상을 정했고, 최근에는 제가 3년 전부터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성산의 RFA, 라디오 프리 아시아, 거기 안 박사의 주간 진단이라는 제목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고정으로 하고 있는데, 평양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아주 면도칼 도려내듯이 제가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북한이 새로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암살 대상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서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그런 뉴스를 들으면 좀 활동하지 말고 가만 좀 집안에 좀 배겨 있으라 이렇게 이제 잔소리하는 거 외에는 오히려 북한이 저를 이제 몸값을 좀 올려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북한군 판문점에서 이제 군인으로 근무하다, 개성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총을 들고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휴전선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약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 지금 34,000명인데 이게 국경을 넘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고 죽음의 사막을 지나고 참 연약한 여성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그 메콩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지금 얼마 걸립니까? 한 달에서 석 달, 3년, 10년. 근데 저는 1시간 만에 왔단 말이죠. 1시간 만에 오는데 저는 이제 DMZ 안에 그 GP에 근무했으니까 좀 빠를 수밖에 없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넘을 때 총을 반드시 들고 와야만 됩니다. 총 없이 오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총을 들고 와야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AK 소총이 30발을 무지개 탄창에 넣지 않습니까? 30발을 넣으면 그 GP에서 한 40명 근무하는데 내가 넘어갔다는 걸 알아도 따라와도 한 20명 이상 따라올 수는 없죠. 왜냐면 다 자기 입초가 있으니까 그 자리 지켜야지 나 따라온다고 자리를 다 비우고 따라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오면 내가 29명까지는 쏴 죽이지만 한 발은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하고 떠나는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뢰밭이니까 그 4km가 전부 지뢰밭이니까 지뢰를 밟으면 이제 발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발목이 날아가면 죽지는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지뢰 밟은 군인들 많이 봤지만 거기서 우리 군에도 지뢰 밟은 군인들이 많이 있고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지만 지뢰를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니까 좀 어떤 경우는 그 힘줄이 남아있기도 해서 자기가 자르기도 하지만 피만 나오지 지혈만 하면 절대 죽지 않는 게 지뢰입니다. 지뢰를 밟으면 저도 오도 가도 못하니까 결국 그때도 또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을 달려들고 온 게 아니라 총을 이제 들고 오게 되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을 받았는지 단 한 방도 쏘지도 않았고 또 지뢰도 밟지 않았고 이렇게 지금 잘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또 제가 넘어올 때 또 한국 정부에서 대우를 상당히 좀 잘해줬습니다. 뭐 몇 명,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오니까 대우를 잘해줘서 보상도 많이 받고. 그러나 여러분이 미국 19기를 최초로 몰건 이용평 대위인이 잘 아시죠? 타고 저하고 같은 시기에 왔는데 그 친구는 죽었고 2002년도에 죽었고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불알 친구였는데 죽었고. 몇 년생이세요? 저 54년생입니다. 68이요? 68입니다. 58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54년. 오늘 만우절입니다. 예. 그래서 다 그 사람들 지금 TV나 이런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거나 뭐 망하거나 뭐 도망쳤거나 한 남아있는 사람 없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소정환 고모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북이든 남이든 그래도 관심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제목을 이렇게 우리 구 기자님께서 안 박사가 본 남북관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짧게 벌써 서른하다 보니까 5분 지났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다면 한두 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 때 또 그 전에 쭉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좌파 정부 때는 아주 북한에 그냥 뭐 여지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은 아마 그런 북한과 잘 지내자는 거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자는 건 좋은데 그 잘 지내자고 하면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탈북해온 두 청년을 판문점에 안대를 씌워서 쫓아보내는 게 북한하고 잘 지내자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보내면 김정은이가 그 일주일 후에 부산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석할 거로 알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가 올까요? 부산에? 그런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싱크탱크들은 이 두 사람 안대 싸움에서 북한에 보내면 김정은이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보냈는데 0.01%도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습니다. 자기 동생 김여정은 보내서 KTX를 타고 뭐 평창에도 가고 다 돌아다녀도 자기는 죽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을 너무 몰랐다. 그래서 실패한 기간이 아닌가. 저도 지난 한 15년간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좌파 정부가 이제 집권하더니 탈북 전문가는 싹 다 방송에서 내쫓았습니다. 출연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한 명도 방송에 나가지를 못했고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 명도 복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저는 뭐 방송을 자랑이 아니지만 하루에 한 4회, 5회 정도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살아봤고 20, 30년 살아봤고 또 북한을 공부해서 저는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탈북해온 34,000명 중에 박사가 몇 명이냐면 6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정치학 박사는 딱 2명입니다. 제가 1호로 최초 박사를 받았고 그래서 대한민국 1호라는 걸 광복 70주년 때 지정을 다 했는데
대한민국 1호 대장 백선엽, 대한민국 1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대한민국 탈북 1호 박사 안찬일. 참 과분하게 제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 60여 명 중에 정치학 박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딱 2명입니다. 제가 1명 있고 1명은 북한의 그 현철교 노동당 부장의 조카인 현송일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송일이라고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근무다 은퇴해서 지금 쉬고 있는데 절대 TV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 그 가족 친척들이 북한에 다 있으니까. 이 박사들이 있지만 방송에 지금 나오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그리고 북한 프로 관련 프로도 모란봉 클럽과 이만갑이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채널A의 이만갑, 모란봉 클럽은 TV조선. 근데 채널A 이만갑은 지금껏 하고 있지만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은 역시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닫은 이유도 TV조선이 제 말하자면 평가, 지금 뭐 재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원회에서 TV조선을 취소하느냐 마느냐 하니까 북한 프로 하면 또 강경으로 몰릴까봐 결국 문 닫아버리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거기 출연해서 북한 실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것은 뭐 이런 불절과 뭐 여러 가지 곡해되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 담대한 구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구상. 이 담대한 구상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천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무기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 지원, 경제 개발 싹 다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것 역시 제가 볼 땐 좀 나이브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뭐 준다고 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 좋다. 그럼 거기에 딱 이코로 담대한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 그 행동은 뭐냐? 7차 핵실험할 경우 전방에 우리 대북 확성기 풀겠다. 또는 삐라 뿌리겠다. 이걸 김정은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잠깐 핵실험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할 경우 우리의 비대칭 전력인 확성기 방송이나 이걸 풀겠다. 삐라 뿌리겠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아마 제가 볼 땐 무서워서 7차 핵실험도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이 힘이 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전술 핵탄두를 최근에 엊그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이 핵탄두는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지만 실제로 쏴서 방사포에 넣어서 쏴가지고 터뜨려보지 않는 한 그걸 우리는 인정은 안 합니다. 근데 북한의 핵기술을 볼 때 저는 뭐 80~90%는 전술핵 탄두는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차 대전을 끝낸 1945년 8월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탄두가 어떻게 됩니까? 15킬로톤입니다. 15킬로톤. 근데 지금 북한이 그 여러 가지 쫙 10개가 넘게 보여준 핵탄두는 최소한 25킬로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두 개만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뜨리면 대한민국은 이건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첨예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 잘 대비하는 것이 지금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지 뭐 남북 정상이 만나서 와인잔이나 부딪힌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탈북민 국회의원이 2명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용호 강남갑 1명 있고 지성호 비례대표가 1명 있습니다. 저는 작년 3년 전이죠. 벌써 2019년 21대 때 비례대표 인재용입위원회에서 기호 1번으로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1번, 강철환이 2번, 오청송이 3번, 판문점 공무원 2명은 여성이었는데 5명이었는데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오더니 이걸 확 뒤집어 펴가지고 비례대표도 주고 강남갑에도 주자. 그래서 이제 태용호는 강남갑에 나갔으니 그건 뭐 당연히 되고 지금 또 최고위원까지 됐으니 태용호는 어쨌든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이게 또 잘 나가니까 또 탈북 사회에서 자꾸 NT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 경찰총국 출신 저 김모 대주하를 비롯해서 또 뭐 강남계, 박암계가 그냥 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에서 태영호를 간첩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태영호가 일도 잘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능력 있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강남갑에 사무실 차릴 때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탈북민의 브랜드로 됐으면 좀 탈북민 사회에 관심을 둬야만 되는데 그걸 안 두는 겁니다. 지난해 총선 때 태영호 의원이 탈북민 다문화 이북도민 이 유권자가 800만 명이 넘는 거기에 본부장이었습니다. 총괄본부장. 저는 거기에 부본부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최대 800만 표를 거느린 조직을 이끌었으면 대선이 끝나면 자리 3개는 받아와야 됩니다. 자리 하나도 못 받아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걸 자리 받아와야 되는지 안 받아와야 되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죠. 한국 사회생활을 하나도 안 해본 상태에서 갑자기 꼭대기 올라가 버리니까 저 김정은이가 북한 인민들의 백성들의 심정을 모르는 게 갑자기 지도자가 되니까 김정은이가 백성들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 압니까? 백성들이 배가 고파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그 과자 하나씩 큰 먹으면 되지. 이게 지금 김정은이란 말이죠. 대영호에게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고 또 지성호 의원은 그동안 뭐 탈북민 사회에서 이제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키는데 뭐 저희들이 좀 고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이 탈북민 중에서 똑똑한 사람 시키면 저들 돈이 줄어드니까 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돈 따가는 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어리버리한 사람 시킨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또 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이걸 칼럼을 썼습니다만 서평 카르텔 서울과 평양의 카르텔이 뭡니까? 우리가 기득권 카르텔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담합이고 끼리끼리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북한 김일성 정권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여기 오면 또 보수 정권은 그 사람을 또 높이 등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000 탈북민 중에 80~90%가 노동자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라면 그 다수에서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평양에서 충성하던 사람 시켜주면 나머지 사람은 싹 등 돌립니다. 지금 탈북민들의 그 정치적 스펙트럼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보수가 한 70%, 나머지 탈북민은 20~30%는 진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은 탈북민은 다 보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22대 때는 잘 고려를 해서 고려해서 대표를 줘야 거기서도 표가 나오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정부한테 4만 표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4만 표만 아니었으면 정권 못 찾아왔습니다. 보수가. 저도 이제 국민의힘의 인권위원회 위원이고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이고 상임고문교수 국민의힘에서만 저는 정당 생활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한번 도전하고 막을 내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이렇게 뵙고 보니까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저도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긴 말씀 드리는 것보다 혹시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한두 분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좋고 아무거나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혹시 핸드폰을 공개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010 예. 4056 8149입니다. 8149. 예. 예, 정확하게 15분을 맞춰주신 거는 이 안 박사님이 방송 출연을 무지하게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안 박사님은 핵심에 딱 요약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연출이나 PD들이 할 일이 없어요. 편집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보내는 거지. 예.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한 뭐 서너 분 궁금한 거 뭐 제약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거 외부로 나가는 내용 아니니까. 예. 우리 도선사님 뭐 어떠세요? 말씀 이렇게 잘 들으-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도선사님 고용이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이거 의주에서 내려오셨는데.